네, 다들 무사하시죠?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가 우리 곁에 온 지가 벌써 3년 이렇게 됐네요. 사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시게 될 때는 마스크 벗고 아주 편안하게 듣거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제 희망사항인데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방송인 김혜란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경남자원봉사센터에서 아주 의미 있는 기획을 하나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남자원봉사센터는 도민들을 위한 봉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 또 세계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세운 기획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나 말하자면 자원봉사하고요. 또 지역의 모범 사례들을 좀 발굴을 해서 도민 여러분과 또 전국에 계신 자원봉사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자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찾아라 경남 안녕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코로나19와 함께한 우리들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은 BTS 멤버들보다도 더 스케줄 바쁘신 분들이에요. 제가 한 사람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상남도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과 임창묵 역학조사관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산의료원의 최원호 과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참여 김경희 자원봉사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대외협력부 박혜나 부장님이십니다.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선 임창묵 역학조사관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쓰셨고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 눈에 좀 새롭게 띄었던 어떤 일이 역학조사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품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만 해도. 역학조사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역학조사관은 이제 어떤 감염병 질병이 있으면 그 감염병 질병에 대해서 예방하고 그다음에 그 방어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어떤 총괄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전에는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수두, 홍역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그래서 접촉자를 찾고 뭐 이제 입원할 친구들을 입원을 보내고 이런 역할을 했다면 코로나19에서는 거기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아가서 동선조사라든지 접촉자를 파악하고 이제 병원에 간 확진자들이 잘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하는 이런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 남은 일도 꽤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역학조사는 방역취약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요양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시설을 제외하고는 역학조사가 많이 끝나긴 했지만 지금 굉장히 큰 역학조사가 사실 많이 남아있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역학조사가 남아있거든요. 예방 백신. 예방접종 백신 이후에 이상 반응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분들이 적절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역할을 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일은 아직 한참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도 코로나19가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일을 해오셨고 끝나고 나서도 그 뒤에 엄청나게 해야 될 일이 많네요. 네, 사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수고하시라 이렇게 말하면 서운하실까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마산의료원 최원호 과장님 정말 애 쓰고 계신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 마산의료원 하면 특히나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코로나19가 오고 정말 마산 의료원이 우리 여기 마산에 창원시 마산에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뭐랄까 우리 최원호 과장님 입장에 마산 의료원이 그렇게 감사 인사를 받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우리나라 방역을 그냥 보통 3T라고 표현을 보통 하더라고요. 3T. 그래서 뭐 추적하고 트레이스, 그다음에 이제 검사하고 테스트, 그리고 이제 트리트먼트, 치료를 하고.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끝티에 있는 T, 치료를 저희가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확진이 되고 나면 작년 한 12월까지 오미크론 나오기 전까지는 전체 이제 격리 기간 동안을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경과를 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입원 치료를 하는
그걸 제가 담당을 했고요. 예. 요 근래는 이제 오미크론 나오고 나서는 재택 치료가 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좀 고위험군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거나 좀 병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입원해서 경과 보실 수 있도록 네. 그런 치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담당했다. 예. 그 우리 임창국 역학조사관님께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번처럼 이 집단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역학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까도 뭐 앞으로 남은 일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온갖 그 사람들 다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종류의 그런 분들 만나보셨을 텐데, 좀 우울한 얘기긴 한데, 근데 이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역시 재난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만나보신 분들 가운데 코로나19에 아주 취약한 계층, 그죠? 혹시 생각나는 얘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델타 변이가 한참 유행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왜 이 바이러스가 뭐 국회나 도청에는 안 퍼지고 예. 공장에만 쫙 계속 퍼지느냐 네네. 이런 얘기가 사실 한간에 많이 돌았었고 예. 사실 도에서는 그거 가지고 업무 보고도 만들었어야 아. 했던 얘기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안 퍼지는가. 근데 이게 사실은 병이라는 게 평등하지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일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도 결국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 주변에서 이렇게 잘 챙겨주는 환경, 그렇지 못한 계층일수록 어려움을 겪는 거죠. 거제에 있을 때 보면은 어떤 회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네. 직영 회사원들하고 파견 근로자들 보면은 파견 근로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아. 이게 정규직들은 아프면 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파가지고 만약에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네. 또 방역수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주변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분위기인데 반해서 파견직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아파도 쉬기가 힘들고 매일매일 벌이를 걱정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방역수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런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취약했던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세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질병이 참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네. 질병은 평등하지 않다. 네. 그 우리 최원호 선생님 아무리 의료원이지만 예. 이 코로나19 처음 탁 터졌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뭐 저희도 잘 몰랐기 때문에 예. 그리고 환자가 또 갑자기 생겼거든요. 그냥 이렇게 온다고 또 신호를 주고 온 게 아니고. 아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들어가서 제가 이제 외과 의사니까 예. 수술을 하고 나오니까 갑자기 상황이 완전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반 동안에 환자가 입원을 했었는데 네. 그걸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몰랐었고요. 같이 바로 수술을 들어갔으니까. 그 사이에 아마 지역 언론에서 소개가 되면서 이제 입원 환자들이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나오니까 전화가 뭐 수십 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저를 걱정하는 전화부터 해서 병동에서 또 입원 환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서 연락이 다 오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옆에 환자와 같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컸거든요. 그렇죠. 초기에는. 예. 예,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저희 병원 본관 건물 외에 앞쪽에 독립음악병동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마산의료원에 환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아유. 해서 아주 뭐 난리가 났었고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병원을 소개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환자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근처 병원 다 전화해가지고 네. 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걸 다 누가 합니까? 이제 의사들이 일단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의뢰서를 적고 환자의 상태를 갖다가 그 병원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간다는 병원 자체를 지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주로 의료진들이 다 나서서 했고요. 그때도 도에서도 많이 도와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갈 병원들 찾아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폈죠. 네. 완전 협업으로. 예.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 당일날 수술 하나 나왔으니까 그 수술 예. 환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며칠은 경과를 보고 맞습니다. 보내야 또 특히 수술하고 나면 어떤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보는 기간이 입원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제 환자의 상태를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수술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술하고 다음날 퇴원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당장은 아니니까 한 2, 3년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보고 가십시오 했는데 이제 불안하신 거지. 코로나 환자가 있다니까 같이 있기 싫다 이런 이제 네. 마음이 있으셨고
그분 지금 괜찮으세요? 네, 나중에 그 마치고 오히려 오셨었어요. 고생한다고. 중간에 조금 비었을 때 외래를 저희가 열 때가 있었거든요. 예. 이번 병동은 못 연다 하더라도 외래를 일반 환자를 좀 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일부러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술 경과도 그걸 기억해서 오셔서 뭐 이야기 하시면서 뭐 고생한다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네, 평소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경희 자원봉사자님, 네. 임창목 그 역학조사관님이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려운 분들에게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자원봉사 활동은 코로나19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봉사자도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봉사를 그죠 고맙게 여기는 그 당사자들도 어려웠을 거고 어떠셨습니까? 저희들 처음 코로나가 왔을 때 네. 사실은 그 복지관 밥하는 것부터 오지 마라. 아, 일단 밥을 안 하게 되니까 네. 오시면 그것부터 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코로나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였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예, 예. 무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관에서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예. 뭐 요 부분에서 꼭 봉사자가 그때 처음 당시에는 봉사자가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 모이는 게 안 된다. 안 된다 했기 안 때문에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에서 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예.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못 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이제 먼저 마스크 제작을 우리 여성님들 한번 해보자. 마스크를 만들어라. 예. 그래서 이제 도에서 그 지역에 갖고 가지고 그걸 또 다 모여서 하면 또 안 되니까 지역에 갖고 가서 사실은 그 3명, 4명 이 제작하는 부분에도 사실 많은 사람의 손이 분업처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고 시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했기 예. 때문에 3사람씩 4사람씩 처음에 모여가지고 또 집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 재봉틀 하신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좀 도와주고 이래갖고 가족끼리도 하고 친구하고 서너 명 모여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조금 이렇게 방역을 잘 지키면서 하면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센터에도 모이고 또 어느 지역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 그때는 처음에 도에서 갖고 간 거 1차적으로 끝내고 나서 시에서 또 많은 부분에 협찬을 받아가지고 몇 천 개, 몇 만 개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 하려 하면 사실 몇 사람으로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정말로 방역 철저히 하고 뭐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다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고 했습니다. 너무 네. 그 어려웠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우리가 뭔가에 보탬이 된다는 그런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거 없으면 못하시겠죠. 그래서 그 또 지나가시는 다른 봉사자분들 바느질에는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간식도 사다 주고 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이 사회가 그래도 살아갈 만하다 따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경남 자원봉사센터 박혜나 부장님, 우리 김경희 자원봉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좀 셀프로 알아서 하는 이런 분위기 좀 느껴지고, 오랫동안 자원봉사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래도 코로나19 같은 상황은 처음이시죠? 처음이죠. 아, 예. 아니, 대체 그 초기에 코로나19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이 일을 접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혼란의 도가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자원봉사가 대면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실제 필요하신 분들,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이제 취합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이제 대응 서비스를 행하는, 그래야 그분들에게 욕구도 해소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모든 게 스톱이 됐습니다. 이렇게 단절이죠. 네. 만나지 마라. 예, 집에만 있어라. 마스크를 해라. 어쨌든 옆에 관계하는 사람들끼리도 조심해라. 뭐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스톱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에 저희는 이제 매뉴얼만 기다렸죠. 예. 보통은 이제 중앙에서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재난에서는 이런 매뉴얼대로 움직여라라는 게 빨리 내려와줘야 저희가 받아서 그에 맞춰서 이제 행동
규칙을 정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좀 늦었어요. 그렇다 보니 실제 지역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자녀분들이 없거나 그리고 자녀분들이 있음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케어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분들은 누군가 가서 알려줄 수 있는, 어떻게 하세요 행동 요령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전무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 실제 자원봉사 영역에서 그분들을 케어하는 봉사단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안타까워서 할머니 댁에 방문해서 할머니 이렇게, 할아버지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려 전달을 하러 갔는데 어르신들이 마스크는 해야 되고 마스크 사러 지금 약국을 가지는 못하고 어허. 그러니 집에서 이제 대문을 철컹 잠그고는 계신데 이거는 방어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마스크 대신에 손수건, 가제 손수건 있죠. 아, 예. 가제 손수건으로 입을 마스크 대용으로 가리시고 예. 나와서 봉사자들을 대면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김경희 봉사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면 마스크를 만들게 된 첫 시작점이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마스크가 굉장히 대란이 일어났었고 줄을 서서 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까지는 갈 수 없는 마스크가 전달이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만들어보자 라고 시작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본 어떻게 하라는 행동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기획해서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마스크 만들기를 시작했고 지역 안의 기업들에게 저희가 제안해서 네. 손소독제, 그 다음에 이제 방역 키트라고 하죠. 예, 예. 기본적으로 마스크 몇 개와 손소독제를 방역 키트를 만들어서 그런 사각지대 어른들에게 나눠드리는 역할,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저희 센터가 이제 방역 대응의 첫 걸음을 열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위한 마스크 만들기. 네. 일단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그런 일부터 알아서 하신 셈이 됐네요. 우리 좀 약간 창조적인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이 다른 우리나라의 방역을 약간 좀 이렇게 폄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는 그냥 마스크 쓰라면 알아서 잘 쓰고 개인의 자유를 다 희생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네. 좀 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처럼 가만히 쓰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할 일을 찾아내서 하시잖아요. 창조.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의료 쪽으로도 뭐 드라이브스루라든지 그죠. 네. 어떤 뭐 그걸 만드는 것들 자체가 다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나라 방역이 된 거니까 네. 거기 아주 큰 역할을. 창조적인 창조적인- 영역에 자원봉사 영역이 아주 크게 기여했죠. 창조적인 경남 자원봉사센터. 감사합니다. 네, 여기 박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대단하세요. 네.